요즘 그 100일 수행 수첩 받아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그 심리의 그 구조 현상이 제가 자만이 좀 많아서 다른 현상들 볼 때 좀 비교하거나 좀 그런 현상들이 많다라는 거 이제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걸 좀 애쓰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만에 대한 거를 반조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자만심에 너무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좀 창피당했던 기억들 같은 게 같이 이렇게 끄달려오는 경우는 그런 것도 반조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만은 보통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근원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이제 나라는 존재하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항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계속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되게 고질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바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하고 또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의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여러 조건들이 서로 의지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는 뭐 그거를 이제 항상 주도하는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나 주체 같은 거는 없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몸이나 뭐 내가 가진 기억들, 내 생각들 이런 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습관이 계속 돼 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나 그 이제 개념 이런 게 생긴 거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뭐가 문제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다 보면 이게 뭐로 가냐면 이기심으로 가거든요. 나와 남을 비교,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못하면 화가 나고 막 이런 그 내가 또 남보다 잘나면 우쭐하고 막 이런 마음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괴로움을 유발을 해요. 이제 에고가 강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고 하는 이런 관념의 본질이 이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 사실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내가 나를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제 반조를 하고 정말 나라고 무상하고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런 통찰을 무아에 대한 통찰을 하다 보면 그런 자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자아의식이 약화되는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괴로움도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뭐 긍정적인 자아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긍정적인 자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또 내가 이제 선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만족감 이런 게 생겨요. 그럼 어디 가도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이 남한테 뭐 비난받을 일 없고 선하게 살면 당당한 거죠. 어디 가도 누가 뭐라는 거에 신경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게 이제 진짜 긍정적인 그 비록 자아라는 거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흘러가는 마음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만들면 그게 되게 건강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 자만이라는 것이 그 뿌리에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내세우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반조를 하면은 좀 더 약화되기가 쉬워요. 번뇌도 쉽게 버려지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 되게 고질적인 번뇌가 있는데 뭐 뭐 자만 뭐 그다음에 뭐 집착 또 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고질적으로 오래 가요. 되게 이제 왜냐하면 거의 평생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아주 쉽게 버려지는 건 아니고 이게 버려질 때 이제 거친 게 버려지면 조금 그보다 좀 덜한 게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축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뭘 왜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뭘 왜 안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좋아하는 것, 이해해서 좋아하는 것, 그냥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건축을 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이게 이제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무하다 이 말 자체가 되게 깊이 있는 의미인데 네, 이거 자체를 너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서양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내가 분명히 나도 말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왜 내가 없다 그러냐. 이게 되게 이제 표면적인 질문인 거죠. 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그런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경향성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그 생각의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습관이나 교육받은 그게 있고 그게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개성이나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런 건 마저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 단지 이런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흘러오던 그 뒤에 뭔가 이 삶을 조정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주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남을 해치든 말든 그게 남에게 해로움이 되든 말든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또 그 사람의 그런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견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약간 나한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은 안 되더라도 바르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은 매 순간순간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뭔가 이걸 계속 컨트롤하는 뭔가 자아라고 하는 이거는 없다는 거지. 이런 경향성이나 그런 것마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런 이제 좋은 마음 상태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 이거를 불교에서는 되게 고귀한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이게 단순히 내가 건축이라는 거를 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많은 부를 축적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 편안하거나 뭐 그런 거는 관계없고 내 이익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건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이 집에 살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주거 환경이 좋아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까. 이런 쪽으로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잖아. 이 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건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이 뒤에 뭐 우리 삶을 계속 주도하고 뭔가 이 삶에서 이걸 컨트롤하는 뭔가 영원히 불변하는 뭔가 자아는 없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체로서의 자아 그런 건 없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긴 해요.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영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계속 앞에서 했던 행위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뒤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릴 때 했던 내 생활이 현재 영향을 주잖아. 지금 또 내가 어떻게 사냐가 미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뭔가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뭔가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나와 남을 막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하려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거는 유익한 행위인지 해로운 행위인지 이거를 잘 구분해서 유익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라.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추가 질문을 해도 돼. 방금 이제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무아를 이해하면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왜 안 생겨요? 뭐, 그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네, 이제 보통 나를 내세우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된 게 돼서, 네, 이 욕심이나 이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나고자 하는 이게 주된 게 돼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쳐내고 엄해하고 저 사람을 이제 안 좋게 해서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한 게 되면 이런 행위를 절대 안 해. 내가 비록 결과로 성공하고 내가 빛나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를 내세우는 게 문제다 이것보다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욕망이라든가 그런 번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만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자아라는 의식이 좀 약화되고 내가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 없다는 거거든. 무아라는 의미는. 아가 있으면 아라는 건 외부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거는 홀로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런데 연기라는 건 모든 게 서로가 영향을 받으니까 개인이 홀로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이제 써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자아의식이 예를 들면 뭐 정치인도 내 알만 뭐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남이 되면 무조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막 이상한 짓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을 죽이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자아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나와 남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제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를 주된 고려의 대상으로 나를 내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올바른 유익한 길을 가게 되는 거지.